안녕하세요.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의 게스트 4번 유형 우리 해파리 같은 4번 여자 미술가 안소영님께서 또 미술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를 또 해주셨대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게 뭐냐면 우리 안소영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신 게 있거든요. 저 이 그림들 다 전시회 가서 실물로 봤다는 와. 저는 이 그림들을 이번에 엽서로 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엽서 전체 5개, 5종류, 예, 요거를 5개 세트를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린대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녹화한 방송들이 올라가면은 각 회마다 이 4번 유형 특집 회마다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씩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7분께 이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선정 기준은요, 댓글에다가 경품 응모라고 써주셔야지 돼요. 뭐 이렇게 달고 경품 응모 아니면 뭐 선물 주세요. 하여튼 표시를 해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이제 내용이 좀 좋고 저희한테 어떤 시사를 주시는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신다든지 저희가 선정을 해서 7분께 이 엽서 세트를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직접 집으로 배송해 주신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아니 이 작가님 그림이 진짜 좋아요. 제가 진짜 그 미술을 좋아해가지고 제 인스타에다가 이제 저 미술관 갔다 온 사진 많이 올리는데 다 댓글도 없더니만 이 작가님, 안소영 작가님 그림 올리니까 다 난리가 난 거야. 댓글에 너무 그림 좋다, 뭐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취향은 역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니, 여긴 초대해 주셔서 간 거고, 난 이제 내가 가고 그쵸. 싶었던 갔던데 거기서는 다 반응도 없더니.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평화롭게 해주는 힐링되는 그런 요즘에 그림이라서. 다들 너무 힘드신데 맞아요. 제가 이제 성공한 성덕. 팬이잖아요. 성덕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 들 뭔가 때마다 뭐 어떨 바를 모르겠네. 선물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도움을 너무 많이 받는데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게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서 제가 특별히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작한 거고 어디 팔지도 않는 거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4번 유형의 그 포인트들을 볼게요. 보면은 각 유형마다 집착, 회피, 공포, 이상화, 숨겨진 불만, 미덕 이렇게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주는 게 있는데 4번 유형의 집착이 질투야. 이거는 나는 4번을 그러니까 애니어그램 알기 전에도 저는 4번들이랑 잘 통하고 항상 4번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걔네가 어떤지 대충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체성, 감정 이런 거는 내가 알았거든. 근데 질투는 내가 몰랐어. 애니어그램 알고 알았어. 저도요. 그렇죠. 저도 제가 질투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왜냐하면 뭐 겉으로 막 쟤 진짜 저거 얄밉다, 뭐 부럽다, 저거 갖고 싶다 이렇게 막 맞아. 대놓고 그런 적은 없어요. 맞아. 이런 건 오히려 3번이야. 욕심 있는 거는 오히려 3번이. 그러니까 나는 4번 되게 욕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질투라는 게 번역된 단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질투라는 건 우리는 시기에 더 가까운 용어로 사용되는데 좀 뭔가를 되게 갈망하는 맞아요. 그걸 그 질투가 아니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한 그 질투가 네, 아니더라고. 그렇게. 선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못 갖고 태어난 게 많은 거예요. 제가 없는 게. 맞아. 그거야. 저는 정말 제가 표현할 때 저는 그림밖에 할 줄 몰라요. 뭐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좀 약간
어떤 건 굉장히 좋은데 어떤 건 굉장히 유아적이라고 저는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 예를 들면 3번에 어떤 굉장히 유능한 3번을 보면 아 부럽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대놓고 부럽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결국 가장 아주 내재적인 내면의 그 기본 그 뿌리를 보면 그게 질투라는 걸 제가 애니어그램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막 내가 저거 어떻게든 성취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저의 결핍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이 가진 거를 굉장히 선망하고 좀 부러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질투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5번의 집착은 인색인데 이 인색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맞아요, 인색 맞아요. 아니라고 했잖아. 5번은 항상 내 내면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아까워하는 아끼려는 그게 인색인 것처럼 4번의 질투는 이게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질투랑 뭐가 다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은 질투가 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 우리가 맞아요, 생각하는 맞아요. 질투. 4번은 그 사람을 좋아하면서 질투. 맞아요. 정말 선망인 거지. 맞아.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못되게 구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맞아. 그게 이제 배가 아픈 거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가 감정인 거지. 맞아. 애증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그리고 4번이 애증이 되게 많아. 맞아. 뭐에 대해서도. 깔끔하지 않죠. 그쵸. 감정들이. 그리고 나는 그 애증이라는 게 사실 저는 애증이라는 감정은 알지만 절대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 느껴봤어요? 알죠. 당연히 그래. 알죠. 이거 모르는 건 몰라. 5번이라고 다 모르진 않겠지. 근데 나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당하면 너무 당황스러웠어. 예전에는. 진짜 뭐 하자는 건지? 얘가 나를 좋아하면서도 미워할 수 있다는 거를 나는 상상조차 못해. 그리고 나는 남한테 그런 감정 안 느껴. 좋으면 좋은 거고 좋은데 짜증나는 면이 있는 거지. 이런 거지. 좋은데 그것 때문에 좋은데 그것 때문에 미워? 근데 내가 볼 때 4번은 그냥 세상을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꼭 누구 하나 그냥 세상을 맞아요. 사랑하면서도 세상 때문에 힘들어. 맞아. 그게 참 이상한가요? 나중에는 지금은 아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를 잘 몰랐고 애니어그램 알면서 이 질투가 뭔지. 그리고 이제 회피하는 거는 진부함. 이런 건 잘 보여. 맞아. 뻔한 거 싫어하고. 네. 똑같은 거 싫어하고. 네. 뭔가 특별하고 남들과 남다르고 이런 거에 좀 이제 집착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포는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 맞아요. 이거는 뭐 아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독특하고 의미 있는 존재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런 집착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쓸데없는 공포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 유일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유일하다는 건 결국에는 유일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도 되고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유일한데 4번은 그거를 내가 애써야지 유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공포인 거지. 맞아. 그다음에 이상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특별하다. 이게 그냥 어떤 틀에 박힌 기준에 있어서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거를 떠나서 특별하다. 근데 그것도 또 신경 써. 어떤 기준에서 잘났고 못났고 이것도 신경 쓰잖아. 난 또 안 쓰는 줄 알았지 4번이. 다 써요, 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특별한 거. 그래서 예민하다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신경을 온갖 것에 다 쓰니까 예민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뭐 그러진 못하고. 다음에 숨겨진 불만. 나는 사람들과 뭔가 다르고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4번 유형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맞아요. 이게 아까 얘기한 마이너리티 콤플렉스. 그다음에 미덕은 창조. 뻔하게 다 있는 그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미덕은 창조인데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는 차차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그다음에 4번 유형의 특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다른 분류법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행동 방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 행동 방식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는가. 이것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9가지 유형이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4번 유형은 후퇴형에 속해요.
이게 후퇴형, 공격형, 수능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후퇴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한 발짝 물러나서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대처하는 방식인데 여기 속하는 유형들이 4번, 5번, 9번이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남들이 자기를 욕하면 너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4번, 5번, 9번 다 그래요. 회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회피한다기보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이 아닌데 이 유형들이 그러니까 서로 헷갈리기 쉽다는 거지. 4번, 5번, 9번이 후퇴형이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운 면들이 있어요. 그냥 좀 이렇게 좀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면서 은근히 시니컬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요 사람들이 헷갈릴 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보는 것도 이게 본질을 들여다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9번이랑 4번을 분류하는 방법. 이게 9번, 4번도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저 처음에 제가 9번인 줄 알았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약간 4번이랑 9번이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죠. 네. 9번 중에 본인 4번인가 하는 경우도 있고 9번들 중에 이제 좀 감정이 풍부하고 9번들도 뭐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거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9번들도 안 그런 9번도 있지만 어떤 9번들은 되게 그런 마이너리티 의식이 있어. 그냥 다 같이 내가 왜 뭐 나는 인싸도 아니지만 아싸도 아니야. 많은 9번들은 그래. 그냥 둥글둥글 어울려 살아가지 뭘 저렇게 싸우고 그래. 뭐 난 특별한 사람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문제 있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9번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9번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하게 저렇게 경쟁하면서 살지? 난 그냥 조용히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세상에 이런 9번도 많아. 근데 또 이제 감정이 풍부하고 그런 본인 4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본인이 왜 9번이 아니고 4번인 걸 깨달으셨어요? 네, 이제 9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먼저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제가 좀 게으를 때 되게 게을러요. 근데 9번이 게으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약간 귀차니즘이 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거 후퇴형 셋 다 그래요. 네. 셋 다 귀차니즘 심하거든. 그래서 제가 9번이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저 주변에 뭐 이렇게 예민하다는 얘기 듣지만 특이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듣거든요. 근데 조금 좀 약간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4번 치고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9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는 너무 4번 같은 특징이 저한테 많아서 그러니까 9번 같은 특징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저는 제 정체성이 너무 중요하고 한 30대 중반까지 정말 저 그림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작업, 자화상 작업하면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몰두하고 그게 해결돼야 모든 해결이 다 돼요. 그게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4번 유형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지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그래서 9번은 안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저는 상담이나 강의하면서 9번과 4번을 구분해 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되게 정확해. 그러니까 9번 분들은 되게 4번 같은 면이 많아도 내가 그 4번들은 정말 정체성에 집착하잖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9번은 어리둥절해. 그러세요? 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왜 그래야 되죠? 맞아. 그래서 4번은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 뭐야 왜 그러니까 굳이 왜 이래 전혀 어리둥절이야. 그래서 역시 아니구나 요런 분들 그러면 절대 4번은 아닌 거지. 그런 점이 딱 포인트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4번의 포인트는 정말 딱 그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야. 맞아요, 이게 제일 포인트야. 네. 각 유형마다 그 포인트 있잖아. 뭐 2번은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자만한 거, 오만한 거 그게 포인트고 뭐 3번은 자기 머리형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슴형인 거. 근데 4번은 결국에 정체성에 대한 게 제일 포인트라고 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가르는 문제인데 이게 4번, 5번도 은근히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옆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4번 날개 5번이나 5번 날개 4번이 있는 거야. 그리고 5번도 진짜 나처럼 감정이 뭐예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실 감정이 되게 풍부한 분들도 있고 성적 본능이나 특히 이런 경우에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자기는 4번 같다는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5번이야. 계속 5번 같은 소리만 해. 결국 에너지를 뺏기기 싫다는 얘기만 계속 하면 자기 4번인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왜 4번이라고 생각하냐 이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5번처럼 그렇게 감정이 무디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5번도 있고 4번 날개면 더 그렇고 성적 본능이면 더 그렇고 그리고 4번, 5번은 둘 다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 맞아. 4번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5번도 관심이 맞아요. 있는 편이야. 맞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관심은 많아. 그것에 대해서 4번처럼 되게 슬퍼하지 않을 뿐이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뿐이야. 5번은 알고 싶어 해. 왜냐면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거든. 그런 면에 있어서 비슷한데, 내가 어떻게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 결국에는 4번이 중요한 거는 수치심이야. 내가 맞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그리고 4번 수치심 되게 많아. 맞아요. 5번은 잘 못 느끼지 않나요? 그러니까 5번들은 그런 게 잘 없는데 사실 5번도 4번 날개거나 그러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5번은 뭐가 강하냐면은 공포가 더 강해요. 근데 또 4번도 5번 날개면 공포도 강해. 여기는 그래도 맞아요. 공포를 많이 공포도 느끼세요. 많이 5번 느껴요. 날개셔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가 되게 많아. 근데 수치심은 그게 아니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수치심이거든.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가운데 있다 보면은 4번, 5번 가운데 있다 보면 사실 둘 다 보여. 저 같은 경우는 수치심 쪽은 별로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4번 날개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정 5번이었다고 생각해. 지금 약간 6번으로 기우는 거고. 근데 둘 다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그 애니어그램이라는 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색깔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라 얘를 5번으로 구분할지 4번으로 구분할지는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 거지. 그게 뭐 절대적인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5번 쪽이면 공포가 더 크고 4번 쪽엔 수치심이 더 크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큰지 결정이 되냐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결정적일 때. 그분을 내가 고민했던 그 5번을 내가 어떻게 5번이라고 판정했냐 하면 얘는 잘 몰라. 근데 나도 이분을 잘 모르잖아. 처음 만나는 분인데 어떻게 알아. 쭉 보다 보면 알겠지. 그래도 얘가 더 중요한 게 뭔지. 근데 난 잘 모르잖아. 근데 같이 온 친구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친구가 커플 상담 받은 거거든. 근데 그 친구분은 2번과 3번 중간이었고 결국엔 2번으로 판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되게 사람을 되게 잘 보는 분이야. 관찰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고. 근데 이분이 걔가 계속 발광적이고 나도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딱 내 설명을 듣더니 얘는 자기는 5번이라고 생각을 한대. 왜냐하면 얘는 아무리 자기가 감정적이고 어쩌고저쩌고 말을 해도 얘가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적으로 행동할 거는 자기 상상이 안 된대. 그런 애가 아니래. 말만 저렇게 하지 행동은 항상 맞아요. 안전하게 하는 맞아. 아이라는 거야. 맞아. 4번이 그러니까 안 그렇다는 거야. 4번은 결정적일 때 즉흥적. 그러니까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맞아. 근데 저도 사실은 주변에서 감정적이라는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막 뭐 리액션이 크다거나 막 그렇게 속으로는 이게 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결정적일 때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결정하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무서워요. 제 결정이 또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게 머리형들이 보면 헉하는 네, 맞아요. 헉해요. 저희 남편 진짜 헉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저렇게 겁도 많고 사실은 네, 이성관계를 맞아요. 많이 따지는 결정적일 때 그렇게 네. 결정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맞아요. 결국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늘 맞아요. 말하지만 본능형도 이성감정 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야. 맞아. 이거는 옆에서 오래 보면 알 수 있지. 맞아. 그렇다고 5번이라고 해서 4번 날개. 근데 얘가 감정적인 결정을 전혀 안 한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쭉 봤을 때 얘는 대체적으로 결정적일 때는 머리를 따라간다 하면 5번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처 방식에 따른 분류로 넘어갈게요. 대처 방식은 뭐냐면 아까 그 행동 방식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식이고 대처 방식은 내가 좌절과 실망에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감정적 태도, 합리적 태도,
긍정적 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4번 유형은 감정적 태도에 속해요. 감정적 태도에 속하는 사람들은 좌절을 겪었을 때 내 감정을 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다 표현해야 돼. 누군가 한테라도.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8번은 티를 다 내.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다 안단 말이야. 8번이 기분 나쁘면 모두가 다 알게 되어 있어. 그리고 6번은 그렇진 않지만 친한 사람한테는 이거를 다 풀고 넘어가야 돼, 일단. 그래야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거지. 근데 4번 유형도 상당히 이런 좌절적인 정서를 풀어야지 맞아요, 넘어갈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쪽에 맞아요. 속해요. 그래서 이게 8번, 4번, 6번이 여기 속해서 요 사람들 또한 헷갈리기 쉬워. 8번, 4번도 사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약간 4번 같은 8번도 있고 8번 같은 4번도 있어. 그러니까 둘이 되게 감정이 격하고 솔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맞아요. 비슷할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꽂히면 과감하게 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꽂히면 좀 4번도. 네, 꽂히면 좀 무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8번 같아. 그러니까 8번이 그러는 건 좀 자연스러운데 4번들도 안 그럴 것 같고 되게 맞아요. 얌전하고 소심할 것 같은데 막 가는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맞아요. 되게 8번 같다고 느끼고 맞아요. 계산 없이. 맞아요. 그렇고 4번 중에서도 좀 세고 기가 세고 감정이 격하고 그런 경우에 8번 유형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8번이랑 4번을 가르는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8번이요? 근데 8번은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요? 약간? 그렇죠. 그래서 4번 중에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그 면만 보일 때는 8번처럼 보이기도 해. 또 8번들도 다 자신감 있진 않아요. 제가 소심. 만난 8번들 겉으로는 좀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알고 보면 오히려 4번이 더 속이 알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 그죠? 근데 내가 볼 때 얘네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역시 이제 정체성에 대한 집착. 근데 또 8번은 9번보다는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좋아하거든, 맞아요. 8번들도. 맞아요. 근데 8번의 정체성은 결국에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할 수 있는가지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가 느낌은 또 아니야.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슬픔이라든지 뭐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결국에는 4번은 그러니까 이게 4번의 포인트인데 뭐냐면 4번은 자기가 독특한 존재라는 거가 열등감이면서도 우월감이야. 맞아요. 그게 정말 그냥 하나야, 하나. 맞아. 열등감만 있는 4번이라던가 우월감만 있는 4번이라는 건 없어. 맞아. 이게 나는 정말 나를 힘들게 한 문제였는데 지금은 알거든 그 답을. 얘네는 원래 이게 하나구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8번이라고 하면 8번도 그렇고 다른 유형들은 내가 이걸 잘하면 이건 우월감이야. 이걸 못하면 이건 열등감이지. 이게 그냥 분명해. 어떤 점이 그걸 남들이 볼 때 어떻고를 떠나서 그냥 지가 생각하기에 이건 내가 좋은 점, 이건 나쁜 점인데 4번은 내 결핍이 또 나의 정체성의 근원, 내 우월감의 근원이기도 해. 그게 되게 달라. 8번은 그렇지 않고 단순하고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사실 8번들도 감정이 되게 품고 감정을 잘 드러내는 8번들도 있어. 근데 조금 그 미묘한 게 떨어지지. 미묘한 게 떨어지기도 하고 8번들은 자기 감정을 모을 때도 많아. 맞아요. 감정 표현은 크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옆에서 보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상처받았구만. 근데 몰라. 지만 몰라, 지만. 맞아. 4번은 정말 자기 감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잘 알아서 문제죠. 그러니까. 조금 무시해도 되는데. 되게 확대 해석하고. 네, 맞아요. 그런 면이 다르고 4번, 6번도 은근히 헷갈려. 난 4번, 6번 안 헷갈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면서 되게 헷갈리는 포인트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6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근데 결국 밖에서 보면 그거는 감정 기복밖에 안 보이는데 결국 뭐 불안하거나 수치심의 문제 그 베이스가 있어서 그걸 결정하기 위한 이 왔다 갔다인데 그게 밖에서 보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 맞아. 실제로 6번이랑 대화하면 되게 잘 통해요. 그 정서가 비슷하다고 그러나? 맞아. 약간 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알아요. 자료를 미리 봤으니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4번, 6번들이 사실 말은 되게 잘 통해. 그리고 둘 다 되게 그런 미묘한 것들을 잘 잡아요. 맞아요. 어딜 그러니까 가든지. 섬세하니까 되게 캐치하는 게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되게 잘 통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나는 내가 4번도 좋아하고 6번도 좋아하고 주변에 많아서 얘네를 왜 헷갈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 되게 친하고 잘 아는 사람을 6번인데 내가 오랫동안 4번이라고 착각한 경우가 있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랐어 나는. 그 사람이 6번이라는 거 알고. 근데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은 그분이 6번인데 정말 예술적인 거에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 예민하고 자기 정체성에도 관심이 많아. 그래서 난 당연히 4번이라고 생각해서 5번 날개 4번이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어떤 포인트에서 알았냐면 과거에 대한 태도야. 이것도 4번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맞아. 4번은 맞아요. 과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해. 맞아요. 일단 옛날 얘기부터 해. 4번이랑 맞아요. 친해지려면 그 사람 옛날 얘기 다 들어야 돼.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거 갑자기 너무 게스트 보고서에 원가족 얘기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봤어. 맞아. 그것만 해도 그런데 이게 내가 4번들이랑 많이 친해졌잖아. 4번이랑 친해지려면은 물론 4번들도 다 푼수같이 처음 본 사람 붙잡고 자기 옛날 얘기 하지 않지. 근데 친해지려면 일단 옛날 얘기부터 듣고 들어가야 돼. 맞아. 나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나의 근원. 그쵸. 근데 이게 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 아, 왜냐하면 그래요? 누구라도 과거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고, 맞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성격의 이런 정신 상태인 거를 알으려면 과거를 알아야지 돼.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과거에 영향 받는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데, 4번은 그거를 직시를 하는 거고 중요성을 아는 거지. 중요성을 과대평가한다고 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그게 중요한 만큼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리고 나는 이게 심리를 공부하고 특히 내가 역사를 공부하잖아. 사실 역사가 제일 중요하거든. 사람이든 집단이든 간에.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친해지고 충분히 믿을만 해지면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해. 자기 옛날 이야기 물론 안 좋은 얘기니까 나중에 하는 건데 사실 안 좋은 얘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6번들은 과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6번들은 과거 얘기를 하고 또 하지 않아. 4번은 하고 또 하거든. 근데 6번들은 되게 큰 상처가 있으면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하기는 해. 근데 일단,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가슴형들은 과거에 있고, 본능형들은 현재에 있고, 머리형들은 미래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말이 딱 맞아. 그러니까 6번은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리되고 빠져나왔으면 된 거고, 사실 미래가 더 중요해. 앞날이 더 걱정이야. 지금 과거에 그렇게 연연할 맞아요. 그게 없어. 이분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알았어. 내가 6번이라는 걸. 4번은 이혼을 했으면은 그 얘기가 몇천 년 동안 나와야 돼.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그 이혼이라는 건 엄청난 상처예요, 사실은. 그리고 막 진짜 이혼도 진짜 이혼 중에 뭐 깨끗한 이혼이 어디 있겠냐면 되게 힘들게 이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얘기가 결국에는 계속 나와. 4번은 얘기 깊게 하다 보면 나와. 근데 이게 6번은 한두 번 얘기해서 정리되고 났으면은 끝이야. 그때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 그렇지만 그때 나의 감정, 그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를 하지 않아.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4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야. 근데 뭔가 4번 느낌 아니다. 여기서부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6번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그러니까 또 하나 4번과 6번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시스템, 사회에 자기가 속해있는 공동체 시스템에 대한 태도인데 그거 정말 근데 그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6번의 포인트가 맞아요. 공동체성이거든. 네. 어떻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러니까 4번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원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집단이든 속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겉돌죠. 기본적으로 겉돌고 쟤 뭐야? 약간 그런 약간 은따 잤다 뭐 다 그렇게. 근데 6번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어쨌든 그 중심에 늘 있는 것 중심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사실 그 내가 얘기한 그 6번, 그러니까 6번들도 아닐 수도 있어요. 어.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못 만나면 맞아. 그런 정말 정말 떠돌아. 왜냐면 아무데나 의탁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6번들이 의탁할 만한 데가 있어야지. 4번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맞아요. 않아. 좋아하지 않아요. 최소한만 네, 속하려고 해. 맞아요. 괜찮아. 근데 그거 5번도 그렇거든요.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나도 최소한만 속하려고 하는데 6번은 마음에 드는 애를 만나면 완전 속하지. 그치만 마음에 드는 애를 못 만나면 진짜 떠돌아다니고 되게 반항적이고, 그래서 나는 그분이 4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분이 마음에 드는 공동체를 못 만났어. 결혼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해. 나는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꼭 배우자가 아니라도 어디를 가서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정착을 할 텐데 못 만났다.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자기는 정말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하고 살 것 같대. 그런 욕구가 계속 있어. 그것도 있고 또 이게 특히 6번 중에서도 성적 본능이나 이런 저항적인 6번 같은 경우는 되게 튀는 캐릭터도 있거든. 되게 4번 같이 보이고. 근데 약간 이게 연예인들도 4번 연예인이랑 6번인데 성적 본능 연예인이랑 얘네들 4번처럼 보이지만 그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 4번은 그냥 나야. 그냥 나를 보여줘. 그거를 얘네가 어떻게 드릴 걸 고려하지 않은 거. 고려를, 그러니까 신경은 써. 신경은 쓰지만 그거를 내가 볼 때 민감하게 캐치하는 거는 아니야. 일단 나 먼저. 일단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받아들여주면 받아들여주는 대로 또 문제야.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것대로 또 문제야. 이거 언제까지 갈까? 이게 정말 맞아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받아들이는 건가? 맞아요. 그게 또 있어. 맞아. 내가 너무 남들한테 맞췄나? 맞아. 뭐 여기서부터 또 문제야. 맞아요. 그런데 6번들은 그런 스탠스, 그러니까 독특한 스탠스를 취해도 다 계산하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맥락에서, 이게 이 맥락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저항적으로 한다고 해도 굉장히 저항적이지만 이게 어떻게 저항적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다, 그 계산이 다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계산 틀릴 때도 당연히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다 계산하고 생각을 있어. 하는 공동체가 돌아가는 그 맥락 안에서 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4번은 그 맥락을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알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거보단 내가 먼저야.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 우선순위가 다르다. 우선순위가 달라. 6번은 그 맥락을 보고 들어가는 거고 무조건. 그런 맞아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좀 미묘하지만 하여튼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4번 유형들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는 게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번 유형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예술가가 많아요.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서 뭐 음악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4번들은 자기만의 독특함을 추구해. 당장 알아주지 않더라도.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 그 괜찮은 건 또 아니야. 너무 슬퍼,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타협할 순 없지. 맞아요. 그래서 타협할 수 없죠.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다가 생전에 인정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인정받았거나 못 받았거나 상관없이 뭔가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약물 과용, 약물 중독, 자살 등으로 일찍 죽었다. 이러면은 다 4번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고, 대표적인 예만 얘기를 하자면 뭐 고흐 있잖아요. 미술가 고흐, 빈센트 반 고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근대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전형이죠. 사실 예술가들이 다 그런 캐릭터인 거 절대 아니거든. 맞아요. 정말 직업적이고 되게 반듯반듯하고 생활인 같은 예술가 맞아요. 사실 많은데 너무나 그 고흐가 미친 너무 이미지가 커요. 그쵸. 그 예술가의 그 이미지를 되게 딱 심어주신 분. 고흐가 제가 볼 때는 아마 5번 날개였던 것 같은데, 이 고흐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고 인생을 봐도 그렇고 정말 4번이야. 그래서 4번이 통합 방향일 때는 1번이고 분열 방향일 때는 2번이거든요. 이런 모습도 다 보여줘. 인생이 있어. 되게 1번 같을 때도 있었고 되게 2번 같을 때도 있었고,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반고흐고,
아니면은 이제 뭐 프리다 칼로라고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저의 최애 그 미술가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저의 정말 거의 모든 책에 나올 수 있으면 건수만 있으면 다 나오고, 아까 얘기하신 어느 별에서 왔니도 프리다 칼로 맞아요. 나오고 나오죠. 네, 맞아요. 결국엔 나오는 그런 분 있는데,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 오늘 또 이 4번 유형 미술가분을 모셨고 해서 4번 유형 미술가 특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일단 헐리우드 배우 중에 조니 뎁. 약간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 조금 옛날 사람. 좀 옛날 사람이긴 한데 사실 요즘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4번이요. 근데 일단 그래도 모두가 아셔야지 되니까 요즘 핫한 애들 이런 애들은 또 옛날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조니 뎁은 정말 애니어그램 교재에도 항상 나오는 대표적인 4번 유형이고, 그다음에 안젤리나 졸리도 저는 4번이라고 봐요. 안젤리나 졸리가 8번처럼 보이는 4번. 헷갈려요. 맞아. 8번 같은. 안젤리나 졸리 요즘 나오는 모습 보면 되게 8번 같은데 그 사람 뭐 인터뷰를 보고 그 사람 옛날에 나왔던 어렸을 때부터 나왔던 거 쭉쭉 보면은 4번이야. 이 사람 짤 4번이야. 그러니까 8번처럼 보이는 4번 생각하면 안젤리나 졸리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연예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드래곤. 지드래곤 딱 4번 유형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핫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예를 들기 좋은데 양준일 씨 있잖아요. 진짜 양준일 씨가 이렇게 다시 뜰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분도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근데 정말 시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 안 하고. 맞아.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분은 뭐 재능도 재능이지만 정말 되게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4번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되게 인기가 많았고, 근데 왜 지드래곤이랑 양준일이랑 진짜 관상 똑같은 거 알아요? 맞아. 외모 너무 닮았어. 얼굴이 똑같아. 그러니까 양준일 씨가 지금은 쌍꺼풀을 해가지고 좀 달라졌는데 어렸을 때 나왔을 때 보면 진짜 얼굴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관상이 있다니까. 있고 사실 느낌도 되게 비슷해. 맞아요. 비슷해요. 이게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해. 그게 4번 느낌인데 또 이 두 분은 좀 달라. 그러니까 딱 지드래곤 3번 날개 느낌이고 양준일 씨 5번 날개 느낌이고 이렇게 다르고, 그 다음에 유아인 씨. 유아인 씨도 완전 4번이야. 진짜 완전 4번. 그죠? 네. 원래도 되게 4번이었는데 최근에 또 나 혼자 산다 나오셔가지고 맞아. 저 그거 보고 4번 확신했어요. 완전 그쵸. 4번. 예로 들게 좋아졌어. 네. 근데 유아인 씨도 되게 지드래곤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얼굴이 닮은 건 아닌데 그 느낌이, 느낌 비슷하다는 느낌이 얘기니까 다 그 느낌인 거야. 유아인 씨는 약간 그냥 정사번 같았어.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구혜선 씨. 구혜선 씨도 뭐 정말 너무 4번이죠. 너무 4번이라서 딸이고. 이게 구혜선 씨랑 안재현 씨의 그 슬픈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궁합편에서 좀 자세히 털어볼게요. 그리고 김민희, 홍상수 커플. 둘 다 4번이에요. 4번 커플이라면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얘들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제가 아이돌 덕후잖아요. 아이돌 특집을 몇 번을 했단 말이야. 그때 뭔 얘기가 있었냐면 4번 유형은 아이돌 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근데 전 너무 이해돼. 그쵸? 네. 이게 확실히 4번들이 공동체 생활에 안 맞는 안 게 맞아요. 안 맞아. 그게 물론 5번도 안 맞지만 일단 5번은 아이돌 중에 많지는 않고, 또 5번은 하면 그냥 해. 맞아요. 그냥 해요. 크게 스트레스 안 받아. 네. 남들이 욕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그러면 남들도 별로 욕을 안 해. 근데 이게 4번들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겠지? 티를 내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 남태현이라고. 남태현 얘도 진짜 4번 전형이거든요. 남태현이라고 이제 위너의 멤버였는데 지금은 위너 멤버라는 사실도 되게 흐릿해졌는데 걔가 하여튼 진상을 많이 떨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를 많이 일으켰어요. 딱 4번 성적 유형인데 좀 머리가 안 좋아. 내가 볼 땐 매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하여튼 계속 걔가 그렇게 이탈을 하고, 웬만하면 그렇게 YG에서 중간에 얘를 보내줄 그게 정말 못 견디겠어서 이탈을 하고.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물론 빅뱅의 리더로 몇 년 동안 오래 하긴 했지만 그거는
빅뱅이 걔를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야. 그러면 할 수 있어. 맞아. 근데 남태현이 자기도 그러고 싶었어. 근데 그럴 만한 재능도 안 됐고 다른 센 애들이 많았지. 그 위너의 리더는 저기 강승윤이라는 애인데 걔는 또 8번이거든. 걔도 세고 음악적인 재능도 절대 뒤처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탈을 했는데 그런 애들 말고도 내가 뭐 엑소는 중국의 멤버들이 차례로 다 이탈하면서 조금 산으로 갔지만 제일 먼저 이탈한 멤버가 크리스라는 애인데 걔도 4번이었다. 그리고 원더걸스에서도 선미는 지금 솔로로 활동 너무 잘하고 있는 선미가 이탈인데 나는 선미 4번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걔가 지금은 혼자 저기 솔로 하다 보니까 편해가지고 둥글둥글해 보여서 9번처럼도 보이는데 그 전에 단체 생활할 땐 되게 4번 같았단 말이야. 4번은 단체 생활 안에 있을 때랑 혼자 나갔을 때랑 정말 캐릭터가 달라져.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 봐. 그리고 뭐 이거 되게 뭐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돌아가신 분이어서 그 샤이니의 종현 씨가 거기는 뭐 이탈은 아니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만 걔도 원래 4번이었거든. 처음부터 4번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4번들이 이렇게 이탈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 유일하게 아이돌 그룹에서 오랫동안 잘 그룹 생활 하고 계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걔가 비스트의 용준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거기도 장현승이라고 4번 2명 있었는데 장현승은 이탈했어. 근데 용준영이 뭐 잘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다른 애들이 다 둥글둥글하고 착하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용준영도 탈퇴했거든. 근데 얘가 탈퇴한 이유는 물론 좀 이유가 있어도 얘가 이것도 너무 무리를 빚은 사람이라 좀 말하기 그런데 정준영 있잖아요. 이상한 엠벙방 같은 그런 사건을 일으킨 정준영 그 멤버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무리를 빚어서 탈퇴를 한 거기는 한데 근데 정준영이 4번이었다. 너무 최악의 4번. 슬퍼. 저는 여러분 너무 4번분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은데 범죄는 범죄고 맞아요. 내가 걔가 그 일을 잊고 나서 얘가 4번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야. 저는 사실 정준영 팬이었어요. 진짜. 정준영 좋아해서 나는 4번 좋아한다니까? 걔가 완전 4번이었어요. 난 걔가 되게 너무 재밌고 독특하고 사실 노래도 되게 좋았어. 재능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미친놈인지 몰랐지 뭐야.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탈을 하시고 이 4번들이 이탈한 얘가 또 있는 거야. 최근에 그게 알아요? 그 AOA라고 걸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기 왕따 당했었다고 막 자살 시도가 난리가 미나. 지금 여러분 제가 AOA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나 저의 차애였어요. 차애 두 번째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애가 초아였고 두 번째가 미나였는데 차례로 탈퇴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팀에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건 맞는데 미나는 4번이야. 그냥 4번이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냥 나갔어도 뭔가 초아는 3번이거든 내가 볼 때. 초아처럼 뭔가 이렇게 자기 길을 잘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얘는 너무 그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야. 근데 미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걔도 있지.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오마이걸 요즘 제일 좋아하는 그런 오마이걸입니다. 내가 오마이걸 특집도 너무 하고 싶은데 아직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하는데 오마이걸 요즘 대세거든요 여러분. 근데 오마이걸에 원래 오마이걸 지금 빵 떴어. 걔네가 진짜 오랫동안 나는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는데 얘네가 되게 오랫동안 못 뜨다가 꾸준히 하다가 최근에 빵 떴거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걔네 지금 7명이야. 근데 걔네 원래 8명이었어. 뜨기 전에 한 명이 탈퇴했어. 너무 힘들다고. 걔가 진이라는 애인데 걔도 내가 볼 때 4번이야. 그래서 이게 점점 4번이 이탈한 얘만 너무 많아. 그리고 그래서 역시 이게 다행히 여러분 방탄에는 4번이 없어. 진짜? 방탄에 그러니까 슈가가 4번일 수도 있는데 슈가 5번인 것 같거든. 그래서 방탄에 4번이 없어서 방탄 오래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4번한테는 공동체 생활이 안 맞는 것 같다. 4번은 솔로로. 네, 그게 공감하시죠? 너무 공감하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너무 다니기 싫어. 그죠? 진짜 빨리 졸업하자. 근데 학교 졸업하니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나랑 똑같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랑 번호가 달라요. 그래서 정말 꼬박꼬박 열심히 다니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제가 맨날 대놓고 그래 너무 고맙고 학교 갔다 오면 너무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막 엄마가 이러면.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근데 어. 네, 그거는 4번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 엄마로 괜찮은 것 같아요. 4번. 왜냐하면 뭐 맞아. 특별, 예, 적당히 관심 없고 솔직히 애들한테. 근데 아무튼 근데 저 진심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몰랐어요. 제가 되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조직이나 이런 공동체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동체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 게. 근데 그거 자체가 4번은 되게 힘들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다르고 싶은데 그런 난 거. 다른데 왜 똑같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받아주죠. 그래서 잘 그 잠재력이 잘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번 유형 대표적 인물까지 알아봤고 한 요 정도 이제 뭐 보신 것만으로도 4번에 대해서 이제 대충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는 4번의 내면을 앞으로 더 깊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